안녕하세요. 그러면 블록체인의 원리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누가 블록체인을 채굴할 것인지, 어느 체인이 유효한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죠.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중앙화된 서버 대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노드에 보관되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는 블록에 기록하는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는 온본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블록을 생성하는 특정 노드가 악의를 품고 조작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네트워크에 전파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다수의 노드들이 상호 검증을 거쳐 올바른 블록 생성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바로 우리가 컨센서스, 즉 우리말로는 합의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들을 이어가려면 합의가 필요하겠죠? 컨센서스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는 블록체인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온스는 스팀이나 비쉐어와 같은 디포스 방식의 컨센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탈릭을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POW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증명 방식인 POS로 컨센서스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캐스퍼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각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기술적 구현, 성능, 거버넌스, 보안성, 프라이버시, 토크나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비탈릭과 댄은 그 중에서도 성능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세 가지 컨센서스 POW, POS, 디포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OS, POW입니다.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카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컨센서스입니다. POW는 작업 증명 방식으로 불리는데 블록 생성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해시 파워를 제공한 노드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시 파워를 만드는 과정은 마이닝, 채굴이라고 부르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송된 암호화된 거래 정보를 푼 뒤 새로운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POW에서는 브랜치가 생긴 경우 가장 큰 블록체인이 남을 때까지 서로 경쟁하여 이긴 브랜치가 최종적인 브랜치로 채택이 되며 다른 브랜치는 버려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번 POW의 장점을 볼까요? 현재 높은 시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주류 코인들이 채택하고 있고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남용을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POW의 단점이 있다면 높은 전력 소모를 통해 자원을 낭비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시 파워를 유지해야 하고요. 특정 마이닝 세력의 해시 독점으로 인한 생태계 고려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POS는 코인을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새롭게 생성하는 코인을 분배받는 방식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입니다. 마치 이자와 같은 방식으로 코인이 지급되며 일정 수 이상의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지갑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놓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드에게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줍니다. 블록 생성자와 지분 생성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블록을 나쁜 노드로 생성할 동기부여를 없애며 잘못 생성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POS의 장점은 해시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입니다. 블록 생산자의 탈중앙화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지분을 담보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덤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POS의 단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한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많은 고래들이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디포스는 위임된 지분 증명 방식이라 불립니다. 모든 노드의 자격을 가진 주주들이 블록 생성에 참여하는 대신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의 투표 결과로 선출한 상위 노드, 스팀에서는 증인, 위트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상위 노드에게 권한을 위임해 합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수의 증인들, 스팀은 20명, 이오스는 21명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블록 생성을 담당합니다. 제도 같은 간접 선거 방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댄 나이먼은 디포스 컨센서스를 사용하는 그래핀 엔진을 토대로 스팀과 비쉐어를 만들고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디포스는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성능과 확장성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디포스의 장점은 포스에 비해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POW에 비해서는 비용이 매우 낮죠. 하드포크의 위험이 낮습니다. 증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분명합니다. 그럼 디포스의 단점으로는요, 증인끼리 손쉽게 담합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개된 소수의 증인에 대한 디도스 공격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세 가지 POW, POS, 디포스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블록체인 원리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전에 없던 장비 관리법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많은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러나 비트코인 장부에서는 딱 한 가지 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일. 비트코인의 성공을 보고 따라 나온 수많은 후발주자들은 그보다 많은 것을 더 잘하고 했죠. 전송 기능도 추가하고 싶고 계약 기능도 추가하고 싶고 투표 기능도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기능 하나하나마다 서로 다른 코인을 쓰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10가지 기능을 넣었는데 다음에 또 다른 11가지 기능이 있는 코인이 나오면 기능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스마트폰 같은 코인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스마트폰 하나에 다양한 앱을 깔아서 쓰듯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이런 생각을 한 러시안 출신의 청년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비탈릭 부테린, 국적은 러시아인데 캐나다인입니다. 이더리움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더리움 P2P 네트워크상에서 배포되어 블록체인 내에 상태 정보로 존재하고 노드 내 ENM에서 작동되어 이더리움의 상태 전이를 유발합니다. 블록 헤더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특정 값이나 발신자 및 수신되는 메시지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이더리움의 상태 변화와 데이터 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양한 투링 완전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죠. 솔리디티나 설펀트, 파이썬과 유사하죠. LLL, 무탄, C와 유사한 겁니다. 이런 다양한 튜링 완전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된 이 계약서를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제약이 없는 튜링 안전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앨런 튜링, 쉽게 말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한 앱을 이더리움에서 구동하게 되는데 기존의 앱과 이름을 구분하여 분산화라는 특성을 살려 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비교해 볼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단순히 입출금만 장부에 기록을 하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참여자들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A 지갑에서 B 지갑으로 1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일주일 뒤에 A가 B에게 10 비트코인을 송금하라. B가 C에게 10 이더를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A가 D에게 5 이더를 송금합니다. 이런 어떤 스마트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주소는 지갑 한 정도일 뿐입니다. 입출금 기능 한 가지만 지원을 하죠. 이더리움 주소는 지갑과 계약서, 계약서에는 조건과 명령어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비전은 기존 금융권을 혁신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합니다. 이더리움의 비전은 기존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이런 대담한 상상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은 닉 자보가 1994년에 처음 제시했습니다. 비탈릭이 탄생했던 연도입니다. 암호학자이자 법학자였던 자보는 상업에서 사용되는 계약의 법칙을 전자 플랫폼으로 옮겨서 법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이 이행되고 이에 따라 보안을 갖추는 동시에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보는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면서 현실에 적용되는 예시를 들었는데 바로 자판기였죠. 자판기는 특정 조건, 특정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제3자의 개입이 없이 해당 물건을 바로 제공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면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 추가 자원이나 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중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이더리움을 개발하여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버금가는 영향력과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에 언급했는데요.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가끔 뎁 말고 D앱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어다 보니 이런저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주로 뎁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들의 대부분은 이더리움 등의 플랫폼 코인을 활용해 만들어지고 구동되는 뎁에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여기서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코인에 위에 만들어진 각종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토큰들을 우리가 이제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뎁은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퀀텀 등 플랫폼의 바탕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뎁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분산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 여기서 실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앱을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뎁은 각각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성격에 적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의도에 맞게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장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특징으로 요약을 하자면 탈중앙화된 앱, 중개자 및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아 굉장히 투명성이 보장되죠. 복잡한 설정이 감소되어 비용 절감이 되고 블록체인 기반인 스마트 계약으로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대량 정보 유출의 우려를 잠재우는 보안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의 경우 참여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결제 수단을 보장해야 하는 등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앱인 뎁은 사용자들이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합의된 정보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의 언어입니다. 이후에 나온 블록체인 플랫폼 계열 프로젝트 중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함수라고 하면 입력값, 몸통, 출력값 이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되는데 솔리디티에서는 함수의 형태는 어떤 다음 소스와 같습니다. 펑션, 네임, 옵션, 리턴스.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선 함수의 이름과 입력 매개 변수, 옵션, 출력 매개 변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입력 매개 변수와 옵션, 출력 매개 변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름은 필수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기능과 연관되어야 나중에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입력 매개 변수는 함수 처리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함수에 입력할 값이 들어가고 출력 매개 변수는 함수의 처리가 끝난 후 결과값을 돌려 받을 변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함수 처리 과정은 집합 부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생략이 가능한데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제외하면 중복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3차 세션에 걸쳐서 블록체인의 원리에 대한 블록체인의 용어들, 블록체인이 설정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탄생 배경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랫폼 혁명과 가상 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근간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